57쪽 11번. 또. 왜 헐크처럼 진짜. 자,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56페이지 1, 2번. 누가 되게 누군가를 예뻐하시나 보네. 아, 빈칸 채우기를 못 채우겠다. 그럼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긴 한다. 아, 2번도 설명이 아직 안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번 한번 보자. 자, 어차피 근데 얘들아 극한값 계산인데 뭐 요 이게 두 번째 줄인데 세 번째 줄로 바뀌면서 가가 나오잖아. 그러면 뭔가 변형이 일어나야 될 텐데 식이. 성훈아, 여기서 뭐 하고 변형을 일으키려면 뭐 하고 싶어? 내가 봤을 때 할 만한 게 한 개밖에 없어 보이는데. 안 보여? 이거 전개 말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있어? 아, 여기 3 곱하고 여기 3 곱하기 뭐 이런 거. 이건 해도 되는데 좀 짜증나잖아. 아무 의미도 없고. 근데 얘를 전개를 해보시는 거죠. 어?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분배해 주고 싶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분배한 다음에 x제곱 fx 플러스 h랑 x제곱 fx. 자, 선생님이 표시해 줄게요. x제곱 fx 플러스 h랑 x제곱 fx. 여기서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지. 그러면 fx 플러스 h 빼기 fx 요 모양 나오죠. 괜찮아? 그 다음에 남는 건 요건데 지금 밑에 모양을 보니까 그냥 남는 거는 짱 처리. 안 좋은 거 아닌가? 너희들 짬이 뭔 줄 알아? 아니야. 군인들이 먹는 밥을 짬이라 그러는 거야. 아, 군인들이 먹는 밥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짬밥 2년. 니네 빵에. 왜? 거기서 사는 고양이를 짬 타이거라 그러는. 자, 이렇게 생겼어.
생겼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가는 뭐야? 요건 거 같네. 됐어요? 요게 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도 뭐 우당탕탕 정리를 해버렸는데 일단 더하기니까 H 여기에 냅두고 H 여기에 냅두고 싶지. 자, 그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요거. 이거 H 0으로 보내면 승훈아 무슨 꼴? 영분의 0분의 0꼴이잖아. 왜 망설여? 0 넣으면 0분의 0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통인수 약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H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 EX 플러스 EX FX 형태가 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지금 리미트 기호 씌워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들아 x제곱은 상수야. 리미트 입장에서는 h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더하기가 있구나. 요거 계산 아직 덜 했어. h로 나누는 것까지만 해줬대. 됐죠? 그럼 이제 h 0으로 보내면 승훈아 얘 뭐라 그래? 얘는 h 0으로 보내면 EX FX가 되겠죠. 얘는 F 프라임 X X 제곱. 됐어?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7번, 11번은 뭐고요? 여기 앞에 거 좀 지울게. 윤종아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은데 7월 반이 지났어. 고3 금방이다. 근데 얘들아 진짜 뻥이 아니라 나도 고3이 그렇게 먼 옛날 같지가 않아. 뻥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남자는 얘들아 20대가 그냥 삭제돼버려. 봐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아무리 붙여서 해도 니네 좀 군생활이 줄었구나. 근데 니네 어차피 복합 이거 맞추려면 약간 거의 6년 날라가. 그리고 그 6년을 그렇게 압축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 저 수능 4번째 도전입니다 인지를 하면 다 없어지잖아. 진짜 없어 20대가. 공론 뭔가 억울함. 이러면 30대. 그래서 선생님도 31살인가 결혼했거든. 결혼하고 나면 시간 관념이 없어져요. 얘들아. 나의 시간은 관념이 없어지는데 자식의 시간은 시우가 요만했을 때 요만했을 때 요만했을 때 이런 거지.
이거는 7번은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얘들아. 민정아, F 프라임 4는 수야 식이야? 수죠. 식이 아니에요. 값이야. 그래서 F 프라임 4를 K라고 놔볼게. 너희들 이거 알아? 뭐냐? 원빈 와이프 이름. 이나영. 왜 그래? 맞잖아. F 프라임 X는 8X 플러스 K가 되잖아. 그러면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지? 4를 집어넣고 싶죠. 그러면 32 빼기 K가 되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다? K라고 했죠. F 프라임. 그러면 K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왔죠? 그럼 승훈아 중1 때 껌 씻고 불량하게 보내지 않았다면 풀 수 있겠죠. 어? 아닌가? 또 K16이래. 그럼 이건 이제 구할 수 있죠? 미분한 다음에 마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어떤 값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식이라고 오인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1번. 야, 니네 착각할까봐 얘기해주는데 원빈이 나보다 훨씬 형같이 보이지? 왜 민정? 옛날에 현빈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 내가 현빈 형?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탈덕했어. 아 근데 진짜 형이야 현빈도. 선생님 별로 안 늙었지. 자 11번. 왜? 여기서 무슨 선생님 좀 가야지 원빈이랑 나이가 비슷해질까? 니네 깜짝 놀랄걸? 아까도 고3이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서 나한테 혼냈는데 지금은 전개해도 되지만 얘들아 곱셈 미분법을 좀 연습을 해보자. 얘 미분하면 1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니까 2 써주고 나머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니까 마이 써주고 나머지 그대로. 그래서 얘 0인 걸 구하래. 됐어? 어차피 전개해야 돼. 그래 전개하자. 대치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x 마상 전개했어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는 0. 자 2차부터 모아볼게요. 마이너스 12x 제곱. 자 1차 8x 14x 16x
자, 근데 나 더 이상 하기 싫은데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얘가 0 되는 게.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12분의 16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근각의 조화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네. 됐습니까? 또 질문. 우리 뭔가 떨거지만 남지 않았냐? 이제? 아니구나. 아, 중요한 거 남았어. 내가 멈췄구나. 오늘 데이 4까지 나가면 괜찮겠지? 자, 틀린 거 마무리하시면 개념 21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이게 선생님이 만든 교재에 한 7가지 형태를 정리를 내가 해놨는데 왜? 아, 해버렸어? 지금은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묻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주긴 해야 돼. 현식아, 이게 뭐라고? F 프라임 X라고 배우잖아. F 프라임 X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 니네들이 그래서 F 프라임 X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걸 그냥 F 프라임 X라고 생각하고 풀어. 왜냐하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하면 F 프라임 X가 아니에요. 지금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 19번은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 써 있는데요. 다항함수라는 말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볼 때 뭐 다항함수라든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51페이지 같은 거 보면 20번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게 얘가 f 프라임 x로 쓰일 거야. 이런 얘기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따로 극한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묻는 문제들이 있어. 너 이 스킬 외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엄청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묻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꼴들이 이 선생님 이거 미분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지금 다항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그냥 f 프라임 x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19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 자, 다항함수 fx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fx를 추론할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이게 기울기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평균 변화율 모양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평균 변화율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원래. 그쵸? 그러면 펑션 안에 있는 얘네들은 얘들아 모양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냅둔다면 분모가 네모 빼기 세모가 돼줘야지 평균 변화율 모양이죠. 그럼 승훈아, 네모 빼기 세모가 뭐야? 여기서 H. 그렇지. H만 있으면 평균 변화율 모양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처리가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요 H가 그러니까 얘들아 줄여 쓴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괜찮아?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얘 A, FA 되고 뒤에는 원래부터 A, FA였지. 그치? H 0으로 보내주면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F'A라고 한다. 얘 극한값이 F'A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뭔 거야 얘들아? 3분의 1 F'A다 이런 뜻이면 돼. 괜찮습니까? 그러면 20, 21, 22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서 할 게 없어? 뭐 연습 문제 좀 줄까? 야, 니네 줄까봐 갖고 왔어. 성훈아 왜 그래? 성진이가 돈을 안 갚아? 너무 쉬워? 아니요. 나는 미리 적어놔야겠다. 야, 시간. 뭐 했어? 너 잠깐만 팔에 뭐야? 이거 하나 더 없어? 네. 이렇게 해봐. 저쪽. 가만히 있어. 하나, 걸리잖아. 왜? 가만히 있어요. 오. 너희들 유리가 액체인 거 아니야? 아, 이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액체처럼 이렇게 쭉 바뀌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근데 얘들아 조금 쉬운 팁을 알려줄게. 일단 쉬운 팁을 알려주고 조작하는 것도 한번 보자. 그 미분도 시그마도 적분도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H 앞이 1이지. 여기 H는 4죠. 그러면 이거는 4F'A가 돼. 여기는 2고 여기는 6이면 2분의 6 F'A가 돼. 그러니까 3F'A. 여기는 마이너스 4고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F'A가 돼. 그래서 뭐 조작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요 앞에 있는 애를 네모라고 생각하고 이 뒤에 있는 거를 세모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네모 빼기 세모는 뭐가 되죠? 4HA가 되지. 여기다 4를 곱해줘야지 평균 변화율 모양이야. 4를 곱하면 식이 변형되지. 여기다도 똑같이 4를 곱해줘야지 똑같은 식이 되지. 자,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보면 얘가 F'A가 되고 4는 나오니까 4F'A가 된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야. 괜찮아? 요거 복잡한 모양 제일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요거 네모, 요거 세모. 네모 빼기 세모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OH가 되어줘야죠. 근데 OH를 하면 식이 변형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곱해져 있어야지. 이 분모에 있는 애 앞으로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죠. 자, 그래서 H 0으로 보내주면 얘는 F'A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는 곱해진 형태가 된다. 됐어? 10조잉? 이거 알려주면 너무 쉽나? 넘어가 볼게요. 자, 내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민재? 옥돌민 민재? 네. 27번은 극한값이 뭐죠? 여기 27번. 각까지 구할 필요 없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얘기해 주세요. 3분의 2에 F 프라임 몇? 3. 왜 앞을 봐? 여기 3이라고 써 있잖아요. 3분의 2 F 프라임 3. 괜찮니 얘들아? 성훈이한테 물어볼까? 성훈아, 28번은 극한값 뭐죠? 프라임을 이용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마이너스 2 F 프라임 3. 괜찮습니까? 여기는 뭐 모양이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네. 자, 35번 모양도 한번 봅시다. 자, 35번 모양 봤을 때, 자, 여기를 네모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세모라고 생각하면 네모 빼기 세모, x 빼기 1이 있어야지 평균 변화율 모양이지. 근데 이미 있잖아요. 3으로 묶어보면 x 빼기 1 이렇게 생겼잖아. 됐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 모양이고 요거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x를 1로 보낸대. 그럼 어떤 두 점의 기울기야? 1,f1이랑 1,f1의 기울기인 거지. 그래서 f'1이다.
그래서 3분의 1 f 프라임 1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식이 아무리 변형해도 거의 똑같은 얘기야. 그냥 뭐 여기서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 38번. 너 일로 가. 자, 38번 모양도 앞에 있는 거를 네모, 뒤에 있는 거를 세모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지 얘들아? x 제곱 빼기 1이 있어야지 기울기 모양이죠. 근데 얘는 없었어.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곱해서 없애야지. 그쵸? 이 상태야 지금. 자, 그럼 x1로 보내주면 얘는 역시 똑같이 1,f1이랑 1,f1의 기울기니까 f'1이고, 이거는 0분의 0꼴이니까 공통인수 약분해주면 x 플러스 1 남으니까 1로 보내면 2가 돼주겠죠. 2f'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 있는 모양은 얘들아 단순한 거고 실질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생긴 애들도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계약하면 신나게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분 가능성. 왜? Why? 자,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는 역시 한 점에서 x 한 스팟에서 따지는데 일단 연속해야 되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자, 이 불연속 함수를 볼게. 1에서의 미분계수 f'1을 구하고 싶은데, 자, 미분도 극한이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딱 붙은 두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딱 붙은 세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이쪽에서 점을 데리고 와. 예. 그렇지? 이쪽에서도 점 데리고 와. 그 다음에 함수값. 요 세 점의 기울기. 이제 끊어져 버렸잖아, 점이. 그러면 뭐 조로? 조로는 아닌데. 기울기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울기가 안 생긴다. 그래서 불연속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괜찮니? 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가 첨점이라고 얘기해. 뾰족할 첨자죠. 뾰족하게 생겼잖아. 틀리면 아프겠지. 자, 이 첨점에서 점 3개를 한번 보자. 2점, 2점, 그 다음 함수값, 요점. 그러면 좌미분계수라는 거는 검은 점이랑 파란 점의 기울기야. 알겠어? 응. 이 기울기랑 우미분계수는 검은 점이랑 빨간 점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첨점에서는 일치하지 않게 돼버리지. 이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2점, 2점.
이 점. 이 세 점에서 이 두 점의 기울기랑 요 두 점의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세 점이 딱 붙어 있으면. 선생님 너무 크게 그렸어 그럼. 점은 원래 넓이가 없으니까 세 점을 연속해서 그리면 이런 상태란 말이야. 왼쪽 두 점이랑 오른쪽 두 점 기울기가 같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라는 특별한 용어를 썼지만 미분계수가 극한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 미분값이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극한이니까. 자, 그래서 39번부터 42번까지를 한번 볼게요. 미분 가능성. 자, 39번에서 x는 a 연속하고 둥글둥글해. 미분 가능. 40번 빵꾸 나 있어. 불연속이야. 미분 불가능. 41번 첨점이야. 미분 불가능. 42번 끊어져 있어. 미분 불가능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성진아 43번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죠? 네, 4개입니다. 괜찮습니까? 이 4개를 얘기할 때 x 값을 얘기해 줘야 돼, 얘들아. x는 0, x는 1, x는 3, x는 4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괜찮습니까? 승훈아, 네. x는 1에서 왜 미분 불가능하죠? 끊어져 있어서 천점? 그렇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서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문제로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6번) 한번 보자. 내가 그려볼게. (0보다) 클 때는 x제곱 플러스 1.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 민정아, 요좀 뾰족해 보여, 부드러워 보여? 그렇죠, 뾰족하죠. 미분이 불가능할 텐데. 자, 일단 연속이지 얘들아. 그치? 이 0에서 지금 범위가 나뉘니까 여기 0 넣었을 때랑 여기 0 넣었을 때 둘 다 1이 되니까 연속인 건 맞아. 그러면 자, 이 x가 0보다 큰 부분을 미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2x. 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위의 식에다가 x 0 대입한 0이 뭐가 되는 거야?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우미분계수지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이 2는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 그래서 좌우미분계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미분은 불가능하다. x는 0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아까 아이고
야, 늙었어. 이거 먹자. 윤정아, 비가 오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 노래가 생각나면 틀딱이고 비도 오고 그래서 근데 이 노래도 오래되지 않았나? 이 노래가 생각나면 덜 틀딱. 자, 당신들이 틀릴 만한 문제 두 개만 풀어봅시다. 51페이지 19, 20번 풀어보세요. 근데 다 했지? 오늘 데이포를 다 나갈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인정이는 군인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왜? 공무원이랑 똑같아 군인. 별로? 선생님이 암산해 볼게 얘들아. 19번은 3번 같아 내가 암산해봤어. 20번의 1은 0인 것 같아. 20번의 2번은 2인 것 같아. 암산 끝. 성진아 맞냐? 내가 모르겠어요. 3영이 아니요. 5영이야? 계산 틀렸나? 3영이야 5영이야? 5영이야? 다시 계산. 아 헷갈려. 뭔가 보네. 까비. 민정이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승훈아, 네. 19번 문제 형태 내가 너한테 물어봤었던 거 기억나? 아니요. 미워한다. 자, 12번 한번 볼게요. 자, F1이 5 다항함수고 F'1이 마이너스 2 다항함수라는 얘기를 굳이 넣은 이유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이야. 자, 이게 결국 곱함수의 미분을 약간 변형시킨 건데, 승훈아, 이 형태를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X제곱이 좋아, F1이 좋아? F1이요. 여기서 만약에 펑션 기호가 있는 거를 골랐다면 여기서는 펑션 없는 애를 선택해줘야 돼. 승훈아, 여기서 펑션 없는 애가 누굴까? 마이너스 1. 그냥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이랑 F1을 곱한 애 F1이지. F1을 빼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승훈이가 x제곱을 선택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펑션 있는 fx를 선택해야 되니까 x제곱 fx랑 x제곱 fx를 빼고 더해주면 돼. 근데 뭐 승훈이가 잘 선택했지. f1이 더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앞모양, 요 모양에서는 f1로 묶고 싶죠. 아, 이게 선생님이 3번이라고 한 결정적 단서네. 여기는 이제 x 빼기 1, f1 빼기 fx니까 성자시잖아. 뒤집고 싶잖아. 나만 그래? 그래서 fx 빼기 f1로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x를 1로 다시 보내보자. 얘들아, 우리 계속 극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왜? 얘가 0분의 0꼴이었기 때문에 조작하고 있는 거야. 자, x 1로 다시 보내주면 얘 0분의 0꼴이네요. 공통인수 약분 x 플러스 1만 남고 다시 1로 보내주면 2f1이 돼주고. 됐어? 자, 얘는 x1로 보내면 1,f1이랑 1,f1의 기울기니까 f'1이 돼준다. 그래서 이 식의 극한값은 2f1 빼기 f'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 승훈아, 네. 네가 복권을 몰래 사서 나한테 줬어. 선생님 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긁었더니 10억 당첨이야.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저요. 나야. 그 복권은 소지하는 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우리가 복권 딱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었다. 겁나 빨리 뛰어가야겠다. 집까지. 알겠지? 우리한테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
진짜야 얘들아. 절대 복권 남한테 주면 안 돼. 남한테 줘도 안 되고 남한테 그 뭐야 뭐 대신 긁어달라 뭐 양도 다 안 돼. 그 복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그게 원래 내 복권이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 상대방이 착하면 해줄 수 있는데 네, 불가능해 맞지? 차라리 성진아 네가 수문이 거 뺏고 그래서 복권방 가서 복권 하나 산 다음에 이게 네 복권이 하고 주는 게 낫지. 어? 좀 해피엔딩이지 뭐. 아니면 또 뺏어? 자, 어차피 당첨 안 될 테니까 얘들. 그런 얘기가 있어. 복권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한테서 걷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어. 왜? 너희 그거 알아? 그 로또에서 쓰는 숫자가 몇이지? 45인가? 거기서 6개 뽑는 거잖아. 어떻게 계산해? 45씨 6이죠. 분의 1입니다. 한 810만 분의 1 정도 될걸? 그러면 민정아 몇 개를 사면 무조건 당첨이야? 한 810만 개 정도 사시면 무조건 당첨인 거야. 다 다른 번호. 그럼 810만 개 사는데 얼마 들어? 한 81억 정도 되겠죠. 81억 원어치 사고 20억 원. 자 그럼 물어볼게 승훈아. 20억 원어치 사고 당첨 확률 25%야. 20억 받을 자신 있어? 야 기대값을 생각해봐. 미친 짓이야. 21억 원어치 산 다음에 4분의 3 확률로 당첨 안 돼. 당첨 20억 대봤자 똥돈이야. 근데 살 거라고 20억 원어치를? 그럼 10억 원어치는 어때? 쫄리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살 때 당첨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당첨 안 돼. 누군가는 되는데 전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얘들아 나 로또가 당첨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애들이 다 욕 한 번씩 받더라고. 저 새끼가 또 수업하기 싫나 이러면서 있어봐요. 그날 끝나고 나서 로또를 하나 샀는데 당첨됐어. 5,000원. 그냥 이 상황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때 처음 사봤는데 사보면 좀 행복함. 어떤 느낌인 줄 알아? 나 이거 당첨되면 뭐하지? 이런 판타지 소설을 일주일 동안 느낄 수 있어. 일단 반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죠. 하면서 진짜로. 그것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뭐한 몇천 원 들어가지고 일주일간 판타지로 사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복권 많이 사지 마라. 자 얘들아 요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식이 성립하는 요 성질이 선형성이야. 선형이라는 거는 선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리니어. 뭔 따뚜리요 쌤? 자, 요 식이 성립하는 형태의 함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뭐 정의역이 제한되면 좀 있을 수도 있고 0,0을 지나는 1차 함수밖에 없어요. 이 식이 성립하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 플러스 y는 뭐야? mx 플러스 y죠. 이거 묵스 이거 y mx 더하기 y는 묵스 더하기 y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수항만 생겨도 안 성립하지 얘들아. 0,0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이 선형성이야 얘들아. 그래서 아까 그 미분식도 선형성이 성립하니까 여기 곱해져 있는 애가 지만 따로 놀아도 되는 거지. m이 야 나 잠깐 들어갈게. 지금 와도 상수가 야 나 들어가도 돼 이러면 응 들어와 이러면 들어오든. 그거랑 똑같아. 미분도 상수 곱해져 있으면 무시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이 선형성인 걸 아는 사람은 f 프라임 0이 2래. EX구나. 다 알려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풀 필요도 없긴 없었는데 굳이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현지가 이 식이 무슨 식이야? 방정식. 맞습니다. 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x는 0, y는 0을 넣어주면 f0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뭘 해주냐 fx를 넘겨 좌변으로 이렇게 그럼 현시가 뭐가 보여? 자 기울기 모양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에 x 플러스 y 빼기 x를 해주면 요거 평균 변화율 모양인 거 보여요? 얘도 평균 변화율 모양인데 보이냐? 자,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이제 앞에 것부터 보자. 요거 기울기 모양이지. 여기서 이제 이거 항등식이니까 y를 0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y 0 되니까 x, fx랑 x, fx의 기울기 f 프라임 x가 돼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변 모양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얘들아 f0이 0이었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f0 빼도 식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 0 빼도 똑같잖아. 근데 y를 0으로 보냈어. 그럼 수근아 이거 뭐야? 프라임 0. 그렇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2다 라는 걸 지금 알려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2고 0,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출제자는 요 미분 개수 모양을 만들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21, 22번 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데이 3를 마치고 숙제를 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데이 4를 뽑아놨어요. 재원아, 이거 갖고 뒤에다 팍 뿌려버려, 알겠지?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나 진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너희들 펩시맨 모르지? 알아? 알아? 아, 어느 세대부터 펩시맨을 모르더라고. 펩시맨
너무 틀딱이냐? 이 펩시 광고에 펩시맨이 나와. 그 예원이한테 펩시맨처럼 뿌려달라고 그러죠. 자, 잠깐만. 도함수의 활용 1. 자, 오리엔테이션 들어갈게. 자,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활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젓가락질을 배웠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민정아, 도함수 활용이 보통 몇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지 기억나? 노기억? 서진아, 몇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지 기억나? Beyond the memory? 예원아, 몇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지 기억나? 어? 맞습니다. 3개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1, 2, 3. 자, 미분계수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활용. 근데 니네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접선의 방정식이 왜 중요한가요?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학자 중에서 가장 잘 산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봐봐 얘들아. 이게 비트코인 그래프라고, 가격 그래프라고 한번 보자. 지금 여기서의 접선이랑 여기서의 접선 중에서 수문아 뭐가 더 커? 2번.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는 이 함수가 증가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꺾어보자. 여기서의 접선이랑 여기서의 접선은 얘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증가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접선의 기울기가 하락해. 그럼 사. 그 다음에 상승해. 그럼 바로 팔아. 슈퍼 초단타로. 거의 막 1, 2초 간격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이래. 그 프로그램은 그냥 그 명령밖에 수행을 안 해. 접선의 기울기 2.1 팔아. 2.1 2 그럼 다시 사. 그럼 자동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왜? 똑똑하지. 그래서 요 접선이 변하면 변화를 바로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선이라는 거. 저는 안 중요한데요. 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접선이라는 거는 변화의 시작,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 이 첫 번째 활용이고 그게 데이터예요. 활용 2는 뭐였는지 기억나니? 성진아?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요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파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래프가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다. 여기가 최소다. 뭐 이런 거. 미분을 이용을 하면 그래프 모양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미분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수학에서. 맞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이 함수식이 fx라고 하면 fx는 0인 근이 7근이 성분아 몇 개야? 4개죠.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최대값 뭐야? EAU. 최소값 범위 안 정해주면 모르. 다 할 수 있잖아.
그래프 그리면 끝이야. 미분할 수 있으면 끝이야. 뭐 수학에서 물어보는 거의 모든 질문에 대응할 수 있어. 그리고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이 미분을 배우면 진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너희는 보이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중에서 가장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식이 부족한 겁니다. A, B를 구해야 되는데 X에 1 넣었을 때 참이래.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근데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양변을 미분을 해도 참일 거 아니야. 그럼 식이 무조건 하나 더 넣어. 모자라 또 미분해. 모자라 또 미분해. 그러면 1학년 문제 중에서는 식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미분만 알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서술형 쓸 때 잘 쓰면 돼. 미분을 이용했지만 안 이용하고 이렇게 쓰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맞잖아. 그래서 미분 빨리 배우면 좋긴 하다. 그 활용도 사실 들어가 있긴 있어. 니네들 문제집 사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활용하는. 어쨌든 도함수 활용2가 핵심이다라는 거. 여기만 정복하면 사실 잘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니네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론이 안 들어가 있다면 수트 배웠었지? 네. 근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활용은 뭘까?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물리에서의 활용이에요. 잡활용입니다. 방정식도 얘들아, 방정식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근개수 몇 개야? 3개요. 뭐 이거 한다는 얘기야. 이 맨 활용 3은 2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문제집 보면 1, 2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 활용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 수학에서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보. 그래서 이제 쉬운 접선의 방정식 활용 끝난 다음에 이 활용 도함수 활용 2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함수 그래프는 나는 무조건 그릴 수 있다. 굿. 자, 그래서 저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미적분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이죠. 만약에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저하게 된다. 아, 나 잘 못 그리는데. 수능 때 얘들아 절대 못 그려. 내가 주저하는데 어떻게 풀어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그리셔서 초월함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대입법 펴볼게요. 벌써 다 폈니? 자, 접선의 방정식 형태는 크게 3가지야. 이 3가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첫 번째, 접점을 알려줄 때.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줄 때. 뭐 1, 2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세 번째, 외부의 점을 알려줄 때. 자,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만들어 버릴게요. 얘들아. 겁나 쉬우네. fx라고 fx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2,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여. 빨간색. 자, 근데 얘들아, 접점을 알려줬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 점을 알려주면 고등학생은 식을 이렇게 써야 돼. y는 ax 플러스 b에다 넣고
선생님 저 AB에 대한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잖아.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자 근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 F'이다.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F'X는 2X니까 여기에 X 이 값을 집어넣은 4가 기울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거 안 하려면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줬다시피 얘네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쓰셔야 됩니다. 저는 판별식이 좋은데요. 이 단원에서는 쓰지 마세요. 판별식 좋아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빨간색 기울기가 4래. 기울기를 알려줄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되는 내용이야. 만약에 위에 문제가 이거라면 밑에 문제는 이거인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뺄셈이야 막 이러면서 거의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접선의 이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자 내가 이 점을 뭐 a, a 제곱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 그러면 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2a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기울기가 4래. 그래서 a는 2구나 2,4구나. 자 그럼 기울기가 4고 2,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주나? 그게 이제 26, 27번 내용입니다. 뭐 1번, 7번 구해볼까? 1번, 7번. 이거 현식의 노트북이야? 네. 이거 노트북 왜 가져왔어?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몰라요. 봐도 돼? 네. 사실 누나 거예요. 360도로 뒤집어 가도 돼? 안 해. 여기서 더 펴도 돼? 선생님도 기계를 좋아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팁 하나를 줄게. 노트북인데 태블릿 용도가 되는 노트북 있잖아. 절대 사시면 안 돼. 과제서 그거. 둘 다 제대로 안 돼. 노트북도 별로고 태블릿도 별로. 두 번째, 선생님이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야심차게 산 게이밍 노트북. 왜? 그 게임 응. 지포스도 달려 있어.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 게이밍 노트북에서 일단 게이밍 노트북의 CPU 이름이 얘들아 잘못됐어. 요새는 13세대인가? 예를 들어서 i7 13세대 이름이 써 있으면 겁나 좋을 것 같잖아. 노트북 CPU는 작기 때문에 성능이 데스크탑보다 떨어지거든. 그것까지도 괜찮아. 여기서 전원을 뽑잖아. 성능이 50%로 하락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높은 CPU는 전자를 많이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데 딱 뽑으면 sorry 이러면서 갑자기 성능이 반응 뚝 떨어져. 그리고 뜨거우니까 여기도 선풍기가 2개 달려 있거든. 자 스타벅스 가서 도시나 이미지를 풍기면서
팬 소리를 뽕뽕 뿌리는 거죠. 그럼 옆에 카공족들이 겁나 좋아해줘. Hey bro 이러면 저 게임 좀만 더 할게요. 막 이러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얇은 노트북을 사시면 됩니다. 이걸로 게임 좀 하지 마. 이게 너무 비싸. 게이밍 노트 컴퓨터보다 훨씬 비싼 저게. 그냥 게이밍 컴퓨터를 맞추세요. 훨씬 쾌적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그램 사시면 돼요. 그램. 좋잖아요.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쉽다.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접점인지 외부의 점인지를 안 알려주는 문제가 있거든. 상관없죠. 1 넣으면 3이니까 이거는 그래프 위의 점이고 접점이 될 수밖에 없어. 자, 1,3이 접점이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다. 자, 근데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얘 미분한다. 여기에 1 집어넣는다. 그래서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죠? 미분 짱짱. 그다음 7번. 이 함수에서 기울기가 2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얘 미분해요. 얘가 2가 되는 x값을 구해야 돼. 마이네요. 그쵸? 그러면 x값이 마2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위에다가. 이거 외우지 말고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2를 여기다 넣어야지 접점을 구할 수 있지. 얘는 접점을 알려줄 테니까 기울기를 구해라. 얘는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까 접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마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인가? 맞냐? 자, 그럼 끝났네요. 기울기는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외부의 점까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자, 외부의 점이 제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이 바깥쪽 1,1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야. 그 대충 그려볼게. 바깥의 점 1,1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 얘기.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접점을 임의로 정해줘야 됩니다. t, t제곱 플러스 t.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그럼 여기에 t 집어넣은 게 기울기죠. 그러니까 2t 플러스 1이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가 2t 플러스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t?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이 무슨 점을 지난다? 1,1을 지난다. 그래서 여기다 1, 여기다 1 대입해주면 t에 대한 방정식이 생기죠. 그래서 t를 구하시면 됩니다. t를 구하면 접점이 나오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된다. 구해볼까? 그다음 이 1 넘길게. 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t는 0. t는 0 또는 2가 되겠네. 자, t가 0 또는 2가 나온다는 건 얘들아 접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외부에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게 두 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접점은 0,0, 한 접점은 4,6이 되겠네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 두 개의 직선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숙제는
38페이지까지 내주면 되냐? 데이3 검사는 다음 시간에 하고 앞에 거 안 된 거 다 된 사람은 내세요.